뉴욕시가 오늘부터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독립기념일 휴일 맞아 곳곳의 해변들이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시급한 경제 재개였다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는 주말 뉴햄셔주에서 대규모 유세를 강행합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위해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가 약 5주간 연장됩니다. 시카고시에서 독립기념일 주말 동안 총격 사건으로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총 6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브로드웨이 유명 뮤지컬 배우인 41세 닉 코도로가 90일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을 벌이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업소의 종업원들은 매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는 코로나19의 최대 진원지였지만 이제 3단계 정상화에 돌입할 자격 조건을 갖췄다며 그러나 마스크 착용과 사후적 거리두기 유지 등을 통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됐던 네일salon과 타투샵, 태닝샵, 마사지샵, 스파, 피어싱 등 개인관리 업소들의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물론 최대 실내 수용 인원의 50%를 넘을 수 없고 6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2주마다 종업원 코로나19 검사 등 주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나선 한인 업소들도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은 지 3개월여 만에 오늘 업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기쁘고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첫날이라 여러 가지 서류들 준비해야 되고 손님한테 사인 받아야 되고 종업원 체크업해야 되고 열 체크업해야 되고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청결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손님이 안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포인먼트 많이 안 받아요. 손님 한 분이라도 철저히 안전하게 너를 이 가게에서 좋은 서비스를 모시게 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내일 가게는 저희 비즈니스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안심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 기회만 잘 넘기면 앞으로 괜찮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욕시는 식당과 바 등의 실내 영업은 여전히 금지되며 개인 관리 업소도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코 피어싱과 얼굴 마사지, 페이셜 케어, 입술이나 코 왁싱 등의 서비스는 금지됩니다. 이 같은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독립기념일 휴일 동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는 여전히 낮은 확진율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곳곳의 해변들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의 많은 도시가 해변을 폐쇄했지만 뉴욕주 일부 해변을 비롯해 버지니아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해변 도시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버지니아 비치시에는 해변이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불꽃놀이 행사를 취소했지만 시민들은 해변 백사장을 가득 메운 채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플로리다주도 독립기념일 휴일을 앞두고 유명 관광지와 해변 대부분의 출입을 막았지만 문을 닫지 않은 세인트 피트 비치 등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해변과 델라웨어주 레어보트 해변도 예년의 독립기념일 휴일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몰렸고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주 갤버스틴에서는 해변 폐쇄 등에 반대하는 반봉쇄 시위도 열렸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도 봉쇄 반대 집회가 열렸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위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일 캘리포니아주 마이애미 비치 유흥가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테네시주 멤피스의 유흥가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많은 시민들이 술집을 찾았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경제 재개를 시작한 지 약 2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이 시급한 경제 재개였다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0개 주와 워싱턴 DC 등이 순차적으로 모두 문을 열었습니다. 초기엔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 특히 남부 지역이 앞장섰지만 당시 보건 전문가들은 너무 이르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역시 우려는 현실이 됐는데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남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7일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을 호소하는 지역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2의 뉴욕이 우려되는 플로리다는 독립기념일 연휴 나흘 동안 4만 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정점을 찍었던 뉴욕주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프랜시스 수알레스 시장은 우리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마치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의 리나 히달고 판사도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며 더 천천히 열었더라면 우리 경제가 더욱 지속 가능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의 케이트 가예고 시장도 주의 개방이 성급했고 특히 20세에서 44세 젊은 층에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은 최소 32개 주에서 지난주보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사우스다코타주 마운트 러시모어와 백악관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주말 뉴햄프셔주에서 대규모 유세를 강행합니다. 캠프 측은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인 오는 11일 뉴햄프셔주의 포츠머그 국제공항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름으로 지지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열세를 뒤집기 위해 오클라호마주 털사 집회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유세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유세 참석자들을 상대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나눠주기로 했으며 특히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캠프에서 이같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은 트럼프의 장남의 여자친구이자 정치 자금 모금 최고 책임자인 킴벌리 킬보일 등 선거 유세 참석자 10여 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여전히 대규모 집회가 감염 급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전야인 지난 3일 사우스다코타주 러시오모어 산을 찾아가 불꽃놀이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4일에는 백악관에서 독립기념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안전 규정은 일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집회에서 성난 폭도가 건국 아버지들의 역사를 지우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 지키기 전쟁을 설포했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흑인 노예와 미 원주민 인디언을 탄압한 역대 대통령 동상까지 철거운동을 벌이는 것을 빌미로 보수 백인 지지 기반을 결집하는 역공에 나선 것입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렌트를 지원하는 1억 달러 규모의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저지주 지역 사회국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며 추첨을 통해서 수혜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뉴저지주에 거주하며 수입의 최소 30%를 임대료로 부담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수혜자로 선정될 경우 지역 사회국 기준 표준 임대료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중에서 낮은 금액을 최대 6개월간 보조받게 됩니다. 뉴저지에서 지급하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접수를 바로 오늘 월요일 아침 9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6개월치 렌트비를 보조해준다는 정책으로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등록을 먼저 하고요. 자격심사를 통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차후에 정식 신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청 자격에는 일단 먼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연체된 렌트비가 없어야 하고 또 소득에서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30% 이상인 가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소득이 현저히 줄었거나 현재 실업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4인 가족 기준 허슨 카운티의 경우 가구당 연소득 78,900달러, 에섹스 카운티는 연소득 78,500달러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구 내 모든 구성원의 이름과 소득 정보, 가구당 1개 이메일 주소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어 안내 자료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가 약 5주간 연장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를 오늘 8월 8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PPP 시한은 당초 지난달 30일까지였습니다. PPP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방의회가 지난 3월 말 통과시킨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중 하나입니다. PPP 지원 대상이 된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일정 부분을 직원 급여로 쓰거나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금을 탕감받게 됩니다. 미 의회는 앞서 PPP 예산으로 약 500만 개에 가까운 기업에 6,590억 달러를 승인했으며 현재 1,300억 달러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앞서 연방 상원은 지난달 30일, 하원은 하루 뒤인 이달 1일 PPP 연장 법률안에 만장일치로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시카고시에서 독립기념일 주말 동안 총격 사건으로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총 6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부분의 총격 사건이 일어난 시카고 시내의 남쪽과 서쪽 지역들은 총기 폭력과 갱단들의 조직적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17명 가운데 7살 여아와 14세 소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벌써 3주일째 어린이들이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는 별도의 총격 사건으로 20개월 된 남자 아기와 10살 소녀가 목숨을 잃었고 그 전 주말에는 3살짜리 남아를 포함해 모두 5명의 아이들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데이비드 브라운 시카고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시카고 경찰은 불법 무기를 회수해 걷어들이고 폭력방지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 협력해서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작전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이었던 4일과 5일 도시 곳곳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41명이 총에 맞고 이 중 4명이 사망했습니다.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과 플랫부시에서 각각 20세와 19세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고 브라운스빌에서도 40세 남성이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맨하탄 할렘에서도 23세 남성이 총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총기 사건은 205건 발생해 1996년 236건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브로드웨이 유명 뮤지컬 배우인 41세 닉 코데로가 장장 95일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을 벌이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코데로의 부인 아만다 클로츠는 SNS를 통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며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래하고 기도하며 갔다고 부음을 전했습니다.
클로츠에 따르면 코데로는 지난 3월 초 코로나19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혼수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클로츠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폐가 심하게 손상돼 2차례의 폐 이식 수술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데로는 2014년 유명 뮤지컬 브로드웨이를 쏴라에서 주인공으로 명연기를 펼쳐 토니상 후보에 올랐으며 국제연극상과 비평가 협회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내인 클로츠는 이 뮤지컬에 함께 출연했던 댄서 출신입니다. 클로츠는 지난 3개월 동안 SNS를 통해 남편의 투병기를 팬들에게 알렸으며 전 세계의 팬들은 수차례의 집회를 열어 코데로의 회복을 빌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오늘 주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Racial disparity in cases stretches all across board. Fuller CDC data shows alarming impact of virus on Black and Latino people. Latino and African American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have been 3 times as likely to become infected as their white neighbors, according to the new data, which provides detailed characteristics of 640,000 infections detected in nearly 1,000 U.S. counties. And Black and Latino people have been nearly twice as likely to die from the virus as white people, the data shows.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백인에 비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3배 더 높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1,000개에 달하는 미국 내 카운티에서 63만 건의 감염에 대한 상세한 특성을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 따른 것으로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은 백인에 비해 거의 2배나 더 바이러스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Scientists insist airborne spread is a threat as the WHO waver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long held that the coronavirus is spread primarily by large respiratory droplets that, once expelled by infected people in coughs and sneezes, fall quickly to the floor. 세계보건기구는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호흡기를 통해 심방울에 의해 전파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감염자의 기침과 재채기를 통한 입자에 의한 거심에도 불과하고 말이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But in an open letter to the WHO, 239 scientists in 32 countries have outlined the evidence showing that smaller particles can infect people, and they're calling for the agency to revise its recommendations. The researchers plan to publish their letter in a scientific journal next week. 그러나 세계 32개국의 239명의 과학자들은 세계보건기구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침방울이 아니라 공기를 통해 작은 입자가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밝히고 보건기구에 권고사항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다음 주 과학저널에 이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뉴욕포스트를 보겠습니다. Shot to hell, 49 hit, 8 dead in NYC over holiday weekend. 최근 뉴욕에서 총기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주말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9명이 총에 맞았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City in crisis. Ex-commish Kelly fumes. The mayor is atrocious. Kelly, who led the NYPD under mayors David Dinkins and Mike Bloomberg, called the city council cutting $1 billion from the department a kind of kabuki financing. He accused of de Blasio kowtowing to protesters and said the mayor's actions have sapped the strength of the department. 데이비드 딘킨스 시장과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아래서 뉴욕 경찰을 이끌어던 켈리는 시위회가 경찰 예산을 10억 달러 삭감한 것은 일종의 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드블라주 시장이 시위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비난했고 시장의 행동은 경찰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합니다.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Near miss as bullet pierces NYPD SUV. A bullet punched through the windshield of a marked NYPD vehicle outside a Bronx station house late Saturday, narrowly missing 2 officers inside nearly 3 years to the minute after cops were assassinated in the borough. 토요일 오후 브롱스역 밖에서
뉴욕 경찰차 앞유리를 통해 총알이 발사되었고 차 안에 있는 두 경찰들은 다행히 총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49 shot, 8 killed on holiday weekend. New York under siege. NYPD officers on Sunday check out the scene where a woman was shot on Park Place in Brooklyn, keeping a shell case preserved as a clue. Later Sunday, New York's finest investigate the scene of a fatal shooting in Claremont section of the Bronx. One of three in the borough, the victims were among 49 people hit by gunfire in New York City from Saturday morning to Sunday night. 뉴욕 경찰은 어제 브루클린의 공원에서 한 여성이 총에 맞은 현장을 확인했고 일요일 오후에는 브롱스 클레먼트 구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밤까지 뉴욕에서 총격을 당한 49명 중 일부 희생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공개 서한을 보내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WHO는 코로나19가 주로 큰 호흡기 침방울로 감염된다고 주장해왔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비말 크기와 관계없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며 호흡만으로도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 소방국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 45분쯤 르모인 애비뉴에 위치한 한인 식당 고려그릴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 2층 내부가 전소됐습니다. 화재 당시 고려그릴 식당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전기 패널에서 시작된 우연한 사고로 보인다며 현재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와 경전철이 오늘부터 정상 일정으로 운행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열차 요금, 현금 지불도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트랜짓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무인 승차권 구입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운행 일정 등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트랜짓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맨하탄 하이라인 파크가 오는 16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입장은 9일부터 하이라인 파크 홈페이지에서 희망 입장 가능 시간을 사전에 예약해야만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공원 입장은 갱스브루트 스트리트 선상 입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산책 가능 구간은 갱스브루트에서 23 스트리트 사이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 베푸는 따뜻한 배려와 관심은 단비처럼 소중합니다. 베푸는 위로는 자신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